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백민정이라고 해요. 오늘 저는 시모와 저희 친정 엄마, 그리고 저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시댁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트러블들에 대해서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다들 겪고 있는 일들일 테죠. 그렇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는 그러한 일반적이고 평범한 범주를 벗어난 일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게다가 친정엄마까지 엮여 있으니 얼마나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되려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위로 언니 한 명, 오빠 한 명이 있는 막둥인데다 바로 위 오빠랑 7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로 자랐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언니와 오빠 남매를 낳고 둘이면 됐다 하셨을 텐데 계획에 없이 태어난 거라고 할 수 있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식 하나 더 키우는 건 경제적으로도 분명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셨어요. 게다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 오빠들 덕분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할 수 있기도 해요. 언니랑 오빠는 둘 다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도 보태고 저한테 필요한 것들도 많이 사주고 그랬죠. 직장 생활 시작하고서는 학자금 대출 갚으면서도 꾸준히 집안 살림과 제게 큰 도움을 줬고요. 그 덕분에 저는 상대적으로 고생을 덜 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언니 오빠에게 경제적 도움만 받은 건 아닌데요. 둘 다 대학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틈만 나면 제게 진로에 대한 조언을 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전문직이 최고야. 우리 막둥이는 취업하겠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처음부터 전문직 하나 딱 골라서 파. 언니가 책값이나 인감 같은 거 지원해줄게. 에이, 내가 뭐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전문직 시험이 맘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꼭 그렇지만도 않아. 전문직도 좋은 이유가 다양하단 말이야.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 네 적성에 맞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남들보다 좀 일찍 준비하는 것도 확실히 유리하니까 말이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많이 하지 말고 공부해. 괜한 시간 낭비 없애고 집중하는 게 중요하잖아. 언니 오빠의 지원 덕분에 저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제가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언니 오빠가 더 효녀 효자가 된 것도 있는데 그 혜택을 누린 만큼 저도 언니 오빠처럼 엄마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면서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집안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시부모 두 분 모두 교수셨고 유학 중인 남동생이 한 명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장남이었으니 시모는 50대 후반이셨는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일흔이 된 저희 엄마는 나이보다도 오히려 더 들어 보이시거든요. 시모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엄마 생각이 나서 괜히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는 젊을 때부터 식당 일 같은 걸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계세요. 엄마, 이제 자식들도 다 커서 각자 다 돈벌이도 하고 또 우리가 3남매씩이나 되니까 엄마 생활비 정도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니까 그런 힘든 일 그만해라, 응? 알지, 그럼. 우리 효녀 효자들 엄마한테 해주려는 마음 다 알지. 근데 내가 아파서 알아누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아이 참, 엄마 고집도 알아줘야 해. 그럼 일을 좀 줄여요. 무리 안 되게. 알았지? 엄마 걱정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 언니 오빠한테도 내가 그렇게 말했어. 다 가정 이뤄서 사는데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돈 모으면서 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시집 가면 엄마한테 용돈 줄 생각하지 말고 그 돈 잘 모았다가 너 자신을 위한 일 했어. 알았어. 알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럼 폐지 주우러 다니는 것만이라도 그만하면 안 돼? 아, 그거 너무 힘들잖아. 하나도 안 힘들어, 얘. 아직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집에서 가만히 놓으면 뭐 할 거야? 소일 삼아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감사한 거지. 저희 엄마는 이런 분이세요. 엄마가 남의 집 가사 도우미를 하든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든 그런 게 부끄러웠던 적은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시댁에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는데 시모는 저희 집안 형편이 그렇다는 걸 그리 내켜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이 장남이고 집안의 첫 결혼이니 주변에 며느리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랬겠죠. 그나마 제가 전문직이라는 것 때문에 크게 반대를 하지 않은 걸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시모의 태도에서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럭저럭 타협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시모는 여전히 제게 살갑게 대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괴롭히거나 그러시지도 않았어요. 교수 체면 지키느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크게 부딪히는 일 없이 무난하게 지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남편과도 예상대로 평화롭게 잘 지냈죠.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 딱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만족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의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장면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외근을 나갔다가 일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는데 외근 나간 곳이 친정이랑 가까운 곳이어서 깜짝 방문을 하기로 한 거예요.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니 가사 도우미 일을 매일 나가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면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으로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엄마랑 같이 백화점에 갔다가 엄마가 가방 하나를 유심히 쳐다보시는 걸 봤거든요. 한참 전부터 엄마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들고 다니지 말라고 명품백 하나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한사코 괜찮다고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로 감 나가는 가방은 쳐다보시길래 잘됐다 싶어서 사드리겠다고 했더니 기겁을 하면서 저렇게 비싼 거 사서 뭐 하냐. 또 그러면서 절대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 그냥 샀거든요. 그것도 갖다 드릴 겸 깜짝 선물처럼 등장하고 싶었어요. 또 제가 간다고 알려봐요. 엄마 성격에 뭐라도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하실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간 거랍니다. 그런데 엄마 집 현관 앞에 선이 집안에서 엄청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소리가 크면 현관문 바깥까지 다 들리나 싶었어요. 반찬을 이따위로 하냐 그런 얘기였는데 카랑카랑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였고 대충 들어도 엄청나게 고압적인 말투인 거예요. 게다가 뭘 집어던지는지 뭐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까지 나길래 순간 엄마가 가사 도우미 일을 나가는 집 여자가 엄마 집까지 찾아와서 갑질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얼른 되오락 비번을 누르려고 하는데 놀라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서 손이 다 떨렸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현관에 서면 바로 보이는 거실에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엄마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반찬통이 떨어져서 뒹굴고 있었고요. 시모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동시에 참을 수 없게 화가 나기도 했어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왜 두 분 다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설마 엄마가 시댁에 반찬에다 바치고 있었어? 그랬던 거야?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한테 반찬 해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아무리 물어도 둘 다 당장 답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저희 엄마가 시모에게 반찬을 해다 바치고 있었던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그게 제가 좀 찜찜하게 여기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얼마 전부터 시댁 반찬 맛이 확 바뀐 거예요. 시모는 반찬 가게를 바꿨다고 하는데 그 반찬들이 저희 엄마 반찬이랑 너무 비슷했단 말이에요. 엄마 손맛도 손맛이지만 그건 뭐 제 기분 탓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반찬을 만드는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왜 집집마다 반찬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저희 엄마 특유의 스타일이 보였던 거죠. 특히 반숙 계란장 때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엄마랑 통화하면서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엄마가 반숙 계란장을 하고 있다길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라 맛있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조만간 맛있게 해다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시댁에 갔더니 반숙 계란장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꼭 저희 엄마가 만드는 스타일로 말이에요. 엄마는 계란장을 할 때 파나 양파 같은 채소를 너무 잘게 썰지 않고 좀 큼직하게 넣는 편이고 마늘이나 고추도 큼직하게 썰어서 넣는데
시댁에 있는 반숙 계란장이 딱 그랬어요. 그때 정말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엄마가 시모에게 반찬을 해다 바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친정에서 시모와 엄마가 같이 있고 바닥에 반찬통이 뒹굴고 있는 그 상황을 마주하고 나니 모든 것들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 친정엄마한테 이런 걸 시킬 수가 있으세요? 게다가 저한테 일부러 말도 안 하고 몰래 저희 엄마 부려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갑질까지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하이 그래, 내가 너희 엄마 반찬 좀 갖다 먹었다. 뭐가 문제니? 사부인 가사도우미 일도 하신다면서 어차피 그런 일 하시는 건데 이왕 하는 거 우리 집 반찬 좀 하시라고 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러니. 어머니, 제가 다 알게 됐는데도 어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당당하고 꼿꼿하시네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아니 글쎄, 너야말로 뭐가 잘못된 건지 말을 해보려. 내가 공짜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도 다 줬는데 뭐가 문제냔 말이야. 저희 엄마가 이런 걸 당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폭력이라고요, 폭력. 아세요?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거예요. 소리를 꽥꽥 질러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그 상황을 목격했고 시모가 우리 엄마를 어떤 식으로 부려먹고 있었던 건지 다 알게 된 마당에도 시모는 여전히 본인이 잘났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오히려 저를 모욕하더라고요. 어머 이해 좀 봐. 기가 막혀서. 이게 어디 감히 시애미한테 달려들 것 같은 그 태도며 말투는 어디서 배워먹은 거니? 내가 순순히 대답 좀 해주고 그러니까 이때다 싶은 거야 뭐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눈빛이나 표정이 대체 뭐냔 말이다. 그게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할 수 있는 태도야? 뭐 빼어먹은 티를 이렇게 낸다니까. 오히려 내가 사부인 용돈벌이라도 하시게 도와준 건데 왜 이 난리야? 못 빼어먹었네. 어쩌네 하면서 저와 저희 엄마를 동시에 모욕하면서 저를 나무라는 시모를 보니 기도 안 차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죠. 시모의 어이없는 태도에 엄마도 도저히 못 참으시겠는지 결국 폭발하시고 마시더군요. 지금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럼 떳떳하게 처음부터 내 딸한테도 알리고 했으면 됐지. 그건 왜 싫다고 했어요. 돈을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면서 재료는 항상 최고급으로만 사라고 하니 따지고 보면 나는 인건비를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게다가 걸핏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 타박하고 아이고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말이구나 하는 걸 내가 사부인 통해서 알게 됐네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아니 뭐 잘못 드셨나요? 이판사판 막 나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어차피 내 딸도 다 알게 된 마당에 못할 말이 뭐 있겠어요? 아이 그리고 사부인에 비하면 내가 뭐 그리 막말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재를 써서 만든 고급 반찬만 먹으면 품위가 저절로 생긴답디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엄마가 할 말 하시고 나서니 시모는 적잖이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저 자세로 아무 말 못하던 엄마가 처음으로 시모에게 할 말 한 거였으니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지금 품이라고 했어요. 나 정말 기가 막혀서 돌아버리겠네.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품위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어려운 며느리 친정사정 좀 봐주려다가 이런 무병까지 당하고 참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이거 보세요. 말은 바로 하시죠. 아까도 말했지만 돈벌이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반찬 외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 시켜 먹던 일은 아예 재료비도 안 챙겼잖아요. 그 잘난 교수 연구실에 갖다 놓고 손님 대접할 거라면서 식혜나 수정과 약식, 타식 이렇게 손 많이 가는 것들로만 골라서 주전벌이들도 해오라고 부려 먹었잖아요. 완전히 공짜로 말이에요. 어머머 기가 막혔어. 지금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몰아가시네. 몇 번이나 그랬다고 이래요. 몇 번이나. 그리고 그럴 때 반찬값을 더 넉넉하게 드렸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한순간에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죠?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 아유 무서워라.
지금 여기 바닥에 나둥글고 있는 반찬통이 그 증거인데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쓴 재료가 프리미엄 견과류가 아니라면서 던진 거잖아요. 돈은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재료는 항상 최고급으로 사라고 하면 결국 나한테 떨어지는 인건비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억지를 부린다는 겁니까? 저 반찬통 제가 안 패시면 아마 청통으로 맞았을 거요. 아닙니까? 뭐? 저걸 엄마한테 던졌단 말이야. 유리용기인데. 어머니, 정말 저걸 저희 엄마한테 던지셨어요? 정말 어떻게 되신 거 아니세요? 어떻게 저런 걸 사람한테, 그것도 저희 엄마한테 던지실 수가 있죠? 유리 용기에 들어있던 것을 던졌으니 현관 밖에 있는 제게도 그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용기가 깨지진 않았지만 뚜껑이 열려 반찬이 바닥에 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시모가 악질이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뭐냐가 아주 쌍으로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구나.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했는데 그런 사람 마음을 왜곡해도 푼수가 있지. 앞으로 다시는 이깟 반찬 안 맡길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까? 시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획 돌아서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는 시모의 뒤통수에 대고 엄마도 마지막까지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이고, 누가 무섭대. 그놈의 반찬 이제는 해달라고 빌어도 해줄 마음 없으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 일이 있은 후 시모는 더 이상 엄마에게 반찬 등을 해오라고 하지 않았고 엄마와 시모의 관계는 최악이 됐으며 저와 시모도 몹시 불편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시모의 생신이 되어 시댁에 가야 했는데 솔직히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남편도 그날의 일들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으니 저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같이 가주기를 바라는 눈치여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기도 했고 시부에게도 민망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가기로 했는데 여전히 시모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으니 좋은 마음으로 가게 되진 않았어요. 시모가 호두타르트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특정 호텔 베이커리 것만 먹는다면서 유난을 떠는 게 있었거든요. 생신이고 하니 호두타르트를 샀는데 일부러 그 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서 훨씬 싼 가격의 호두타르트를 샀어요.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호두타르트이기도 했고 그 호텔 것이 워낙 비싼 거긴 하죠. 그걸 들고 들어갔더니 시모는 예상대로 바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 이거 뭐 호두타르트 아니야. 넌 내가 어디 호두타르트 먹는지 알면서 이딴 걸 사온 거야? 나 그 호텔 베이커리 거 아니면 안 먹은 거 모르니? 알죠, 어머니. 제가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좋은 거고 요즘 한창 유명한 거라서 이걸로 사왔어요. 호텔 베이커리 호두타르트가 아니라며 빈정거리던 시모는 훨씬 좋고 유명한 거라는 말에 표정을 풀더라고요. 디저트로 타르트를 내놨고 맛을 본 시모가 제가 사간 타르트를 극찬하는 거 있죠. 예. 이거 어디 거니? 확실히 그 호텔 것보다 낫구나. 사실 그 호텔 타르트에 좀 질리는 것 같기도 했는데 이게 더 좋은 게 많네. 네, 어머니. 그거 요즘 뜨고 있는 가성비 타르트집이라고 젊은 애들 많이 가는 홍대 성수 그쪽에 있는 동네 빵집에서 산 거예요. 그 호텔 타르트 값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인데 훨씬 맛있지 않나요? 제가 그 호두 타르트의 정체를 밝혔더니 시부가 박장대소 하시면서 시모를 놀리기 바쁘셨어요. 비싼 거 아니면 못 먹는다더니 차이만 먹네. 심지어 더 맛있다며. 이제 저걸로 바꾸면 되겠구먼. 똑똑한 새 애기 덕분에 제대로 된 타르트를 알게 되었구나. 시부가 그렇게 나오시니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 나도 그 집 들어는 봤어. 우리 회사 여직원들도 SNS에 올리고 그러는 거 같더라. 내 입에도 그 호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어. 그리고 그 호텔 베이커리가 지나치게 비싸긴 한 거지. 엄마, 안 그래요? 아니, 못 먹을 맛은 아니다만 그것보다 너 나한테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하지 않았니? 나를 속여 먹은 거야? 그래 놓고 지금 다 같이 나 놀리는 거야. 어머니, 제가 더 좋은 거라고 했지 더 비싼 거라고 하진 않았어요. 보세요. 비싼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시모의 짜증에 일침으로 대응했더니
시부가 바로 제 말을 받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 며느리가 똑똑하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야. 당신도 그 소비 패턴을 좀 똑똑하게 바꿔봐. 아, 이번 생일 선물로 해달라던 코트만 해도 그래.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무리 생일 선물이라도 그건 너무 비싸. 옷이나 가방 같은 게 확실히 명품이 값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비싸잖아. 이참에 생일 선물도 다시 골라봐. 생일 선물뿐만 아니라 교수가 그렇게 과소비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으니 허례허식으로 소비되는 것들을 좀 줄이란 말이야. 시부가 그렇게 나오니 시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면서 약이 한껏 오른 게 보였지만 시부 앞이라 화도 못 내고 사귀는 모습이 통쾌했어요. 예상치 못한 시부의 지원 사격으로 제 계획보다 훨씬 짜릿했었네요. 그렇게 자잘하고 소소하게 시모를 골탕 먹여봤자 잠깐 통쾌할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러다 친정엄마 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칠순을 맞는 거니까 그래도 여느 생신과 다른 거잖아요. 언니 오빠도 저와 같은 생각이어서 칠순 잔치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잔치는 무슨 잔치냐 하셨지만 가까운 지인들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건 좋은 것 같다며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먼저 시모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참에 너희 시어머니, 그러니까 사부인도 초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까운 지인들도 초대할 건데 사돈들만 쏙 빼놓고 초대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깥 사돈만 초대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정말? 엄마 진짜야? 괜찮겠어요? 그래도 엄마도 아직 우리 시어머니한테 마음 안 좋잖아. 그래도 정말 괜찮아? 마음이 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참에 악화될 대로 악화된 그놈의 관계 조금 회복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뭐.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초대하자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시모에게 엄마의 뜻을 전했죠. 그랬더니 시모도 내심 엄마와 그런 사이로 있는 것이 불편했던 모양인지 생각보다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사부인이 먼저 그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너무 고맙구나.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하니 잔칫날 반가운 마음으로 가겠다고 전해드려라. 네, 어머니. 사실 엄마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솔직히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기도 하고 긁어부스럼이 될까 싶어서 걱정했던 건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안심되고 좋아요. 뭘 또 그렇게까지? 그럼 내가 이참에 사부인께 전화라도 드리마. 사과의 말씀도 전하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고 그래야겠어. 그러면서 시모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그렇게 두 분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엄마 칠순 잔칫날이 되었고 시모는 제 시간에 맞춰 오면서 엄마에게 드릴 선물이라며 특별히 준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걸 가져왔길래 저렇게 생색부터 내는 건가 싶었고 자칫 또 엄마랑 감정적으로 부딪힐까 불안하기도 했죠. 아유, 사부인 칠순 축하드립니다. 선물은 원래 선물한 사람이 보는 앞에서 뜯어보는 게 예의인 거 아시죠? 얼른 여기서 풀어보세요. 어지간히 자신 있는 걸 가져왔나 보다 싶었고 엄마도 기대하며 선물 상자를 열었는데 포장만 번지르르 했던 상자 안에는 빈 소주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아유, 사부인 뭘 그렇게 놀라세요? 사부인께는 익숙한 거 아닌가요? 사부인 폐지 주워서 먹고 살잖아요. 유리병이 종이보다 비싼 거 맞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우리 대학에도 와서 폐지 줍고 그러는 거 다 알아요, 죠? 그래서 살림에 보태시라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라고요. 아, 오늘 여기 뷔페에서 나온 빈병도 다 챙겨가시면 살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사장한테 특별히 말 잘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대학에는 좀 오지 마세요. 누가 내 사돈인 거 알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내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혹시 내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서 일부러 우리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막장스러운 말들을 내뱉더라고요. 시모 눈에는 저희 엄마나 저희 가족들은 물론이고
칠순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그런 식의 막장스러운 언행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모에게 어떻게 반역해야 할지 몰라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엄마가 특별히 초대한 손님이 나타나셨고 시모는 그 손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모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총장님이셨거든요. 저희 엄마랑 시모 대학 총장이랑 어떻게 아냐고요? 어떤 사이길래 엄마 칠순잔치까지 초대했는지 의아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엄마가 시모 대학 총장이랑 알고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으니까요. 엄마가 어느 날 비싼 데서 밥을 먹게 생겼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만나길래 비싼 데서 밥을 다 먹냐 했더니 엄마가 그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시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알겠다고 했었던 거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얘기를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모 말처럼 엄마가 시모가 재직 중인 대학에도 폐지를 주우러 가곤 했었는데 그러면서 총장과의 인연이 생겼던 거더라고요. 솔직히 안사돈이랑 그렇게 대판하고 난 후에는 안사돈 있는 대학에 폐지 지우러 가는 걸 그만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어. 아이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뭐 죄인도 아니고 안사돈 때문에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나 싶더라고. 맞아. 엄마 말이 전적으로 맞아.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마가 피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지? 아마 오기 같은 게 좀 생기기도 했던 것 같고 내가 그런 식으로 피하는 게 괜히 지는 것 같아서 싫더라고. 혹시라도 학교에서 마주쳤는데 그게 정 불편하면 사돈도 알아서 피하겠지 싶었지 뭐. 그래 잘했어. 사실 나는 아직도 엄마가 힘들게 폐지 지우러 다니는 거 내키지는 않지만 어머니랑 껄끄러워져서 엄마가 늘 해오던 일을 안 하는 건 더 싫어. 그래. 그래서 계속 그 대학에 다니며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총장이 아니지. 그때는 총장인지도 뭔지도 몰랐어. 어떤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방 앞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다가 바닥에 물 떨어뜨리는 걸 본 거야. 아니 뭐야 그렇게 우연히? 그냥 길바닥에서? 그랬다니까. 그 사람이 떨어뜨린 걸 보니까 왜 그거 있잖니. 천식 환자들이 입에 대고 흡입하는 기계 같은 거 말이야. 아, 그 스테로이드 흡입기 뭐 그런 거? 그분이 천식 환자셨나 보네. 아이 그래 그거. 내가 천식 환자는 아니지만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종종 나오니까 L자 모양으로 생긴 그게 천식 환자들이 위급할 때 쓰는 의료기구 같은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또 그게 아니어도 누가 뭘 떨어뜨리고 가면 치워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아, 그렇지. 우리 엄마가 그런 걸 그냥 못 본 채 할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그걸 들고 따라간 거야? 처음에는 저기요 그러면서 불렀지. 근데 통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못 듣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따라가야지 어쩌겠어. 아이고 우리 엄마 빨리 걷지도 못하는데 모처럼 좋은 일 하려고 운동 좀 하셨겠어요. 말도 마라. 기름 먹을 때같이 큰 사람이 성큼성큼 어찌나 빨리 걷는지 나이 많은 내가 따라가려니까 정말 죽겠더라. 거의 뛰다시피 하는데 오래 뛰지도 못해서 뛰다 걷다 하며 따라가고 있었지.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주저앉더니 손까지 덜덜 떨면서 가방을 뒤지는데 찾는 게 없는지 가방을 계속 뒤지면서 괴로워하고 있더라고. 어머, 천식 증상이 심해진 건가? 사실 나도 주변에 천식 심한 사람이 없어서 잘 몰라. 그게 그렇게 갑자기 그러는 건가? 나도 몰라. 하여간 뭔가 다급해 보이니까 있는 힘껏 냅다 뛰어간 거야. 그리고는 얼른 그 사람이 떨어뜨린 그 흡입기를 건네면서 혹시 이걸 찾는 거 아니냐. 방금 바닥에 떨어뜨리고 가는 걸 보고 치워왔다고 했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쌕쌕하면서 숨소리도 거칠고 그마저도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건지 뭔지 엄청 괴로워하고 있던데 흡입기를 흡입하고 나니까 조금씩 안정을 찾는 거야. 어머 웬일이야. 아 정말 다행이다. 진짜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혼자서 그렇게 흡입하면 되는 거구나. 난 그거 누가 사용하는 거 실제로 한 번도 못 봤어.
70년을 살았는데 나도 한 번도 못 봤지. 혹시 내가 뭘 도와줘야 하나 싶어서 살폈는데 혼자서도 아주 능숙하게 하더라고. 그만큼 오래 천식을 알아온 사람인가 보다 했지. 엄마는 그 사람이 괜찮아진 것을 확인하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급하게 엄마를 불러 세우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정말 너무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더래요. 엄마는 별것 아니다. 괜찮으시니 됐다. 다행이다 하면서 인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살해를 하고 싶다고 했고 엄마는 이런 일에 무슨 살해를 받냐며 한사코 거절했다는 거죠. 그 일이 있은 후로도 학교 안에서 그 사람과 엄마는 자주 만나졌고 그러면서 안부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서 근황 얘기를 나누는 사이로 친해졌다고 해요. 엄마는 그 사람과 학교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담소를 자주 나눴다고 하는데 그 사람과 엄마는 스스럼 없이 소소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고 계산도 없이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다면서 엄마와의 대화가 너무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도 그 사람이랑 나누는 이야기가 재밌었다고 했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대학의 총장이었고 천식 때문에 현역 입대도 못하고 방위로 빠졌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꽃가루 때문인지 증상이 더 심해져서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다며 그날 엄마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고 거듭 생명의 은인이라며 엄마를 챙겼다는 거죠. 총장이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근사한 데서 밥도 몇 번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밥 얻어먹은 것도 갚을 겸 좋은 날이니 그 총장을 엄마 칠순잔치에 초대한 거였어요. 그러니 총장도 좋은 마음으로 초대에 응해 그 자리에 온 거였겠죠. 근데 들어오면서 그런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시모가 엄마에게 폭언을 퍼붓고 있을 때 식당으로 들어온 총장은 시모가 엄마에게 하는 짓을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지만 엄마 앞에 놓인 빈 소주병이 담긴 선물 상자와 쎄한 분위기 등으로 대충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모가 쉼없이 퍼붓고 있을 때는 어리둥절해서라도 말문이 막혔던 다른 손님들도 한마디씩 내뱉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멀쩡하게 차려입고 와서는 저게 무슨 짓이냐? 사돈지간이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며 수군거렸으니 어떤 상황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총장은 시모를 불쾌한 시선으로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정숙미 교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습들은 다 가식이었어요. 아니 가식도 이 정도면 이중인격 아닌가요? 자기 사돈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인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에요. 아니 총장님께서 얘기를 어떻게 그보다 그러니까 총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지금 무슨 변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게 뭐예요? 저걸 지금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당신이 대학에서 애들 가르친다는 선생이라는 사실이 끔찍합니다. 심지어 우리 대학 선생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 지금 총장님께서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부인이랑 총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사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됐습니다. 저럴 것도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이분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분의 숭고한 마음을 알 리가 없지. 대화를 많이 나눈 사이라 그런지 그 총장은 엄마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폐지를 주어 엄마보다 어려운 할머니를 돕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총장은 처음에 엄마가 생계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 엄마를 더 좋게 보고 존경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던 거죠. 나는 이분을 진심으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나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같이 썩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이분께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걸 보고 말았네요.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댁 막내 아들과 내 딸 사이에 오가던 혼담은 어떤 걸로 하시죠?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 자른 자식은 안 봐도 빠네요. 당신은 정말이지 무섭도록 나쁜 사람이네요. 아니, 총장님, 그건 이미 얘기가 다 된 건데, 저희 아들 곧 귀국하고만 날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걸 어떻게,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오해를 푸시고. 오해요? 지금 오해라고 했어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오해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대체 어느 부분이 오해라는 거죠? 정 교수가 사돈댁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잘 봤으니, 사돈댁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과 사돈 맺고 싶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로 하는 게 정상이죠. 무엇보다 나는 지금 정 교수의 인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뭘 자꾸 오해 어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나 참. 시모가 제 앞에서는 도련님이 선본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해서 나중에서야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된 건데, 공부를 마친 도련님이 곧 귀국할 예정이라 귀국만 하면 바로 총장댁 막내딸과 선을 볼 예정으로 집안끼리 얘기가 다 된 것이었는데, 시모 때문에 망한 거죠. 총장이 그렇게 시모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며 몰아세우니 시모는 그야말로 난감해진 거예요. 뭐라고 변명할 말도 없었을 텐데 그 와중에 한다는 소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니 사부인께서 우리 대학 총장님이랑 아는 사이라는 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한마디 언질이라도 주시지 그랬어요. 지금 제 탓을 하시는 겁니까? 사부인은 나의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내가 폐지 줍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부인한테 괜한 소리 안 했고 청장님한테도 사부인에 대한 얘기는 일절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런 소소한 대화를 나눌 그럴 사이도 아니지 않았나요? 시모가 엄마 탓을 하니 엄마도 시모에게 지지 않고 할 말 한 거죠. 그제야 시모는 엄마한테 태도를 바꿔 말하더군요. 아유, 저 사부인, 지금 또 제 말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오해예요, 오해. 제가 그런 뜻으로 그랬던 게 아닌데 사부인께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셨던 모양이네요. 우리 오늘 여기서 그 오해 다 풀어요, 예? 제가 그러려고 여기 온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 총장님께도 어느 정도 제 입장이 해명되지 않겠어요? 그래. 말 한번 잘하셨네.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나도 내 할 말 좀 합시다. 사부인이 사돈댁 반찬 만드는 일 시키면서 나한테 했던 행동 때문에 내 딸까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달이 났었고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냈잖아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오셔서 마음도 좀 푸시라고 좋은 마음으로 초대했다고요. 예? 그런데 사부인은 내 자식들, 내 친척들, 친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날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이었잖아요.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보세요, 어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사부인이 힘든 일 하시는 거 아니까 이제 그런 일 그만하시라는 뜻으로 그게 그렇지 좀 재밌게 말씀드려보려고 했던 건데 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네요. 재미요? 여기 이 자리에 사부인이 가져온 그 선물이라는 것과 사부인이 했던 말들을 재밌게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재밌으라고 했다는 건 정말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닌가요? 차라리 속 좁게 군 것 같다고 사과를 하세요. 본인 잘못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기 싫은 거겠죠. 시모는 그렇게 엄마한테 굽실거렸지만 엄마한테 먹힐 리가 없었고 그보다 엄마 칠순잔치를 그렇게 다 망쳐버리고 공개적으로 엄마를 모욕한 시모를 언니 오빠가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예비 시부나 남편도 그런 시모가 부끄러운지 쫓겨나가기 전에 순순히 따라 나서라며 시모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시모는 그 일이 있은 후 끈 떨어진 연신세가 됐어요. 그 무렵 시모는 시모가 속한 단과대학의 학장이 될 유력한 후보자였다는데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거죠. 단과대 학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교내 정치를 시작하는 보직이기도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업적이 있는 말년 교수들이 차지하는 보직이기도 하잖아요. 듣기로 시모 이전에 그 단과대 학장이었던 사람이 대학 정치에 관심이 많고 활동적인 사람이라 그로 인한 잡음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 반대급부로 시모가 학장 후보로 떠오른 것 같았어요.
시모가 아직 정년까지 몇 년 더 남긴 했어도 그 단과대학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교수이기도 했고 교내 정치 같은 것과도 무관한 사람으로 보여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 웬걸 모르긴 해도 시모는 학장이 되면 이전 학장보다 더 할 사람이죠.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총장이 다 알게 됐으니 아마도 그 영향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 시모는 더 했겠죠. 그러니 시모는 앓는 소리를 하며 제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너도 알다시피 학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이 일이 갑자기 들어진 거 뭐 때문이겠지. 그날 사부인 칠순잔치 날 있었던 일 때문에 총장님이 나를 오해하신 것 때문 아니겠어? 내가 요즘 정말 학교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사람들이 더 뭐라고 하겠냔 말이야. 아유,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사부인께 말씀 좀 잘해서 총장님께 내 얘기 좀 잘해줘. 총장님께 신임을 얻어야 내 명예도 다시 회복하고 그럴 거 아니니. 어머니, 제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요? 그날 어머님이 하셨던 행동은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그걸 총장님이 현장에서 보셨는데 뭘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넌 내가 그냥 이렇게 끈떨어진 년처럼 찌그러져 있어야 된단 거니. 우리 막내도 그댁 딸이랑 꼭 선보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게 없다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저한테 이러신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 엄마가 말을 잘해드려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러고 하시면 일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요. 자꾸 일하시면 저도 정말 곤란해요. 너무 불편하고요. 불쾌하기도 합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그만하실 거예요, 어머님. 그랬더니 그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시부도 저희 엄마 칠순잔치에서 시모가 벌이는 짓을 다 봤으니 그야말로 넌더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집에서도 시부는 시모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가족 모임에서도 다 제외시키는 상황이었거든요. 찬밥, 왕따보다도 심한 거죠. 시모는 아예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 시모는 시부를 더 화나게 해서 이혼 같은 거라도 당하는 건 아닌지 시부 눈치를 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부한테 이야기를 하겠다며 협박을 했더니 그게 먹힌 거죠. 그 와중에 도련님이 귀국했는데 혼자 온 게 아닌 거 있죠? 알고 보니 도련님이 대학 때부터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시모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반대하는 이유야 빤한 거니까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둘을 억지로 갈라놨다는데 그 과정에서 시모가 도련님 여자친구한테 못할 소리 엄청 한 모양이더라고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상처를 많이 받고 도련님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잠수 타버린 건데 도련님이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여자친구를 찾아내고 시부모 몰래 여자친구와 함께 유학 간 거였어요. 이제 귀국하며 그 사실을 다 밝히고 결혼 승낙을 얻으려고 한 건데 시모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건지 잊어버리고는 생난리를 치면서 도련님 여자친구를 모욕하는 말들을 쏟아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시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시모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나중에 도련님 여자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다시 시모가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시부는 여전히 시모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이혼할 거면 진작 이혼하지 않았겠니? 너희들도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 이혼한 집안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살았던 거야. 혹시나 결혼할 때 흠이라도 될까봐 지금까지 그 생각으로 같이 산 거라고. 적어도 둘째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혼 생각 없다. 그렇지만 저런 여자랑 같이 사는 게 나 스스로 창피하기도 하고 저 여자 꼴도 보기 싫으니 인간 취급 안 하는 것 뿐이야. 결국 시모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편한테 찬밥 취급당하며 살고 있고 두 아들에게 마저 외면을 당한 것이고 학교에서도 가시방석일 테니 몇 년 남은 정년을 채울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버님한테 언제 이혼당할지 모른다고 해도 퇴직하면 연금 꼬박꼬박 나올 거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텐데 먹고 살 걱정이야 없겠지만 주변에 자기 편 하나 없이 말년이 외롭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게 벌 받으며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 반성이라도 하면 다행일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시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시모는 쥐 죽은 듯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데다가 저희가 시댁에 갈 때면 자기가 알아서 자리를 피하니 시댁 출입도 훨씬 편해졌고 시부와 저희 엄마 모두 모시고 하는 가족 모임도 종종 하고 있어요. 요즘은 도련님 결혼 준비로 정신없네요. 시모는 당연히 도련님 결혼식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어요. 결혼식에 참석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일걸요. 동서될 사람이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착하고 고운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과도 잘 어울리고 말이죠. 시모만 없으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가족이네요. 우리 가족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거랍니다. 응원하고 축복해 주실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떠셨어요? 저희 시모가 일반적인 범주를 많이 벗어난 사람인 건 맞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들 가진 부모라고 잘났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딸 가진 부모라고 죄인을 자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반대로 마찬가지고요. 그냥 다 같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사돈과의 갈등,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쉽게 풀리는 오해들도 많은 거니까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고마운 분들께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저도 많이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